기억이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 당일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옷에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달 2일 첫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특검에 나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8개월이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빠르게 태세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조범은 주범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줄곧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CCTV는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있던 문건까지 하나하나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CCTV가 제시되자 뒤늦게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지고 나온 문서들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겁니다. 바로 이 문건을 가지고 강희구 당시 부속실장은 사후에 대통령과 총리의 서명을 받아 조작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습니다. CCTV에는 또 한 전 총리가 5장짜리 문서 묶음을 접견실에서 가지고 나와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 문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대국민 담화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 문건 챙기는 장면 CCTV 검색하는 보도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내란에 가담, 동조한 적 없냐는 질문에 입을 꾹 닫은 한 전 총리. 지난 5월 그의 대선 출마 선언문 속에 있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른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죠.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가 끝나면 신병 확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다던 한 전 총리의 말. 불법 계엄 사태, 책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선에 출마했었잖아요. 갑자기 총리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그리고 그 간밤에 새벽에 후보가 교체되는 국민의힘 상황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이 한 전 총리의 상황을 보면서 아 저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후보 교체 시도가 됐었나? 갑자기 이렇게 대선 출마를 했나?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김동연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추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 왜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을까? 본인이 정말 구국의 정신으로 출마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라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주위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물증, 당시의 상황 논리 이런 것들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 차라리 대선에 출마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 봄직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특검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큐빅 맞추기를 통해서 할 때는 그럴 가능성 또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추론을 할 그럴 그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이라든가 특검의 어떤 지금 한 달 동안의 이 주변인 수사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정 의원님.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좀 테이프를 돌려보면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그 소위 말하는 여당 내에서. 예. 당시 여당이요? 당시 여당, 예. 당시 여당에서. 그때는 뭐 후보 이름으로 거론만 될 시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선언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 지지율이 안 나왔으면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겠죠. 근데 그 지지율이 1위였고 뭐 지금 뭐 그 당시 여러 여론조사를 저희가 뭐 당시 뜯어봤으니까 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중도 측만 보면은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의 거의 뭐 박빙 내지는 그런 그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예.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뭐 마침 잘 나와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이거를 타개하여서 대선에 나왔다고만 얘기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요인도 많았다. 김영남 의원님.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도 탄핵을 겪었습니다만 그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죠. 그때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뭐 1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출마 안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권한 대행이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를 하는 게 일단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잡히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그 직책이 주는 어떤 권위나 무게감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중도에 사퇴하고 실제로 출마를 하는 순간에 거품처럼 충분히 꺼질 수 있는 지지율입니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를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본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만 평소에 한덕수 총리가 보여주던 어떤 오랜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자세로 본다고 하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출마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확실히 본인이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권 주자가 되고 뭐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되면 모든 사법적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김정 의원님. 공직생활 50년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소위 저질러 놓은 일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윤들은 이미 대선은 당시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당권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뭐 대권은 물 건너 간 거니까 어차피 이 개업 내란 국면에서 그러니까 당권이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지지율이 좀 나오고 하니까 내세우는 예.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쩌면 당내의 소위 그 친윤 기득권 세력과 한덕수 당시 총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로서 대선 출마를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슨 단일화 오밤중에 당내 이건 구태타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까지 나올 정도의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대선 출마라는 무리수를 뒀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